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로뉴스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 그것도 34년 만에 3년차로서는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9%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잘못한다는 72%였고요.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 긍정평가는 역대 최저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23%로 떨어진 지지율은 7개월째 20%대를 못 벗어나다가 결국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평가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지며 서울보다도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았는데 70대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였고 60대에선 지난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정치적 논란, 경제 상황 악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의 폭로로 인해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경제 지표의 부진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고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며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겨냥하며 거리투쟁에 시동을 걸며 총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거리투쟁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30분가량의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합니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고 굳은 것들의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그 차가운 거리에 섰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행진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취하는 희망의 나라에 대한 꿈. 경제 규모 10위의 선진국이 됐지만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제 강국의 꿈.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 강국이자 모범적 민주 국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당장의 삶이 고단해도 내일의 희망이 살아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 안 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젊은 해병은 이유도 모른 채 불기에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합니다. 카드 대출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최대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서 국가 안이나 국민의 삶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식 검찰권 남용을 하고 사익과 정치 탄압을 위해서 권력 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고 우리 국민들은 미래와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 역량, 경제적 기초 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상승 흐름과 정반대로 추락하는 정신은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죄고 있습니다. 힘만 세면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됩니다.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만 쏙 빼먹고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산업 정책도 경제 비전도 정부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 위협,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글로벌 안보 지형은 한치 앞이 어두울 지경입니다. 세계 경찰이라 불리는 미국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국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마치 세계 경찰에도 된 것처럼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치들고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해서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다 적대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 정권이 열고 민주정부가 발전시켜왔던 북방 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북방 폐쇄, 북러 군사 동맹으로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외교의 기본을 포기한 후과가 참으로 컸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으로 중심이 되어 마땅한 대한민국이 지령 대립의 최전선,
해양 세력의 외곽 최전방 전초기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서 안달복달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국가안보를 이처럼 훼손하는 정권, 국민 생명을 이처럼 경시하는 정권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위협이 조금만 높아도 경제에는 치명상입니다.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와 여당이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게 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이라도 지원해서 서민들 골목 경제 살리자. 끊어진 소통 창구를 다시 열고 남북 대화에 나서라.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 재정 역할을 늘려라. 민생과 국가 안전을 위해 지치도록 제안하고 또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이동풍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 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그야말로 108번뇌하는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이 우리 야당에 진지하게 협력을 요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고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 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 맞습니까? 절망을 벗어나 사라진 꿈을 되찾읍시다. 결국 이 무도한 정권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며 거짓과 오만함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팩트로뉴스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팩트 기반 뉴스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